모든 것을 처음 또는 마지막으로 보는 것처럼 보라. 익숙함이라는 안경을 벗고 세상을 대하는 태도는 삶의 경이로움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고 진짜 중요한 것들을 다 잊고 살거든요. 끝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상상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와이프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없다고. 그러니까 눈물이 진짜 주룩 나더라고요. 그 침대가 그렇게 이렇게 썰렁해 보이고, 저는 생각만 해도 눈물 나는데, 여러분 인생에서 소중한 사람 중에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딱 하루만 살아서 돌아올 수 있다면은, 그래서 딱 하루 보낼 수 있다면은, 그때 여러분 스마트폰 보시겠습니까? 그 사람 눈 보고 손 잡고 있느라고 진짜 악착같이 눈을 한 번도 안 뗄 거. 너무 명료하지 않나요? 제가 이번 촬영을 하기 위해서 방금 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는데, 책 제목 진짜 잘 지었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요즘에 이 스마트폰으로 뭐 알고리즘으로 SNS에서 자동적으로 뜨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진짜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인데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알고리즘이 내 머릿속에 꾸역꾸역 들어와서 뭔가 이렇게 삶이 어떤 주체성이 없고 막 떠밀리는 느낌? 공허한 느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책 진짜 10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오늘도 저는 뭐 예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저는 이 책이 나오기 전에 가제본을 만들어서 10번을 넘게 읽었어요. 왜냐면은 이 책 여러분 마음 먹고 읽으시면 하루 만에 읽을 수 있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근데 이 책을 여러분들이 10번 읽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최소한의 철학, 생각, 사유, 기준, 어떤 근간 다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들인데 우리가 어디에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릴 글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사전에 좀 경고를 해드리면은 이거는 듣다가 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전철 타고 가거나 아니면 뭐 직장에서 뭐 점심시간에 이거 보시다가 울면 안 되는데, 아니면 어디 쉬는 시간에 보는데 울면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리면은 베티 스미스가 한 얘기인데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오늘은 크게 얘기가 많이 필요 없어요. 이 글이 진짜 모든 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통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추임새도 넣고 뭐 짧게 설명도 해드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냥 딱 읽고 다 읽은 다음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고 딱 끝날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오늘은. 베티 스미스. 모든 것을 처음 또는 마지막으로 보는 것처럼 보라. 익숙함이라는 안경을 벗고 세상을 대하는 태도는 삶의 경이로움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매일 반복되는 풍경도 처음 마주하는 설렘으로 대하면 생경한 아름다움이 피어나고, 다시는 볼 수 없는 마지막 순간처럼 애틋함으로 대하면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눈부신 기적이 된다. 처음인 듯 세상을 대할 때 우리 안의 호기심은 깨어난다. 타성에 젖어 무심히 흘려보냈던 일상의 조각들이 고유한 빛깔과 질감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반대로 마지막인 듯 대할 때 우리는 소중함을 깨닫는다. 시간의 유한함을 직시하는 순간 오늘이라는 하루는 함부로 소비할 수 없는 고귀한 축복으로 거듭난다. 인생의 충만함을 결정하는 것은 일상을 마주하는 시선의 깊이다. 매 순간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기는 마음은 우리를 현재에 온전히 머물게 한다. 그 시선의 끝에서 우리는 발견할 것이다. 가장 익숙했던 자리에 가장 찬란한 생의 진실이 숨어 있었으면. 저는 눈물 날 뻔했어요. 우리 딸 그 태어났을 때 생각나면서, 야, 우리 딸 지금 이제 키 161이거든요. 6학년인데 말 안 들면 얘 이렇게 말 안 듣지 그 생각 든단 말이에요. 막 혼도 내고. 근데 참 그냥 뭐랄까, 이렇게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자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또 지금 많이 큰 것 같지만 이 지금 6학년인 순간이 얘 인생에서 내가 얘를 대하는 마지막 6학년일 텐데, 또 중학교 올라가면 또 사춘기 오고 막 말도 안 듣겠지만 그래도 나와 얘의 인생에서 얘가 중학생인 거의 마지막 순간일 텐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다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그러니까 제가 번역을 하던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거기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인생에서 모든 게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때마침 제가 그때 저희 와이프가 어디 여행을 갔었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 방에 들어갔는데 제가 상상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와이프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없다고. 그러니까 눈물이 진짜 주룩 나더라고요. 그 침대가 그렇게 이렇게 썰렁해 보이고, 그 다음에 뭐 화장대도 그렇게 휑해 보이고, 진짜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와이프가 여행 갔다 돌아오니까 쫑알쫑알 되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번 이럴 수는 없겠죠. 근데 우리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씩 이 책을 다시 읽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챕터를 다시 읽었을 때 그때만이라도 모든 거를 처음 대할 때처럼, 아니면은 마지막 순간처럼.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공돌이다 보니까, 전 공학 박사잖아요. 통계적으로 삶의 슬픔을 조금 증명해 드리면은 되게 간단한 산수예요.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그러니까 세상에서 되게 가장 신기한 인연은 저는 부모 자식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참 그게, 저도 애기 키워봤지만 얘가 빨리 걸었으면 좋겠다, 얘가 빨리 기저귀 그만 차고 화장실 혼자 갔으면 좋겠다, 계속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빨리 커서 내가 덜 돌봐줬으면 좋겠다. 왜? 힘드니까. 사람 마음이 다 똑같죠. 그렇죠? 너무 예뻐요. 다 알아요. 부모는 다 알아요. 애가 너무 예뻐요. 근데 힘든 것도 팩트예요. 근데 제가 그 생애 주기 통계 자료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고등학교 때까지 보내는 시간이 부모랑 얘가 인생을 통틀어서 보내는 시간의 80%예요. 그래서 이 아이와의 관계가 영원할 것 같지만, 얘가 뭐 대학교 가도 뭐 집에 있으면 조금 같이 보내겠지만, 뭐 제 생각을 해봐도 대학 가자마자 술 마시러 댕기고 집에 안 들어오고 여자친구 사귀고 하니까 뭐 부모님은 뭐 솔직히 안중에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특히 뭐 중학교 때 사춘기 오고 또 고등학교 때 입시하고 하면 힘들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얘네랑 진짜 온전히 보낼 수 있는 시간의 80%는 고등학교 때 끝납니다, 여러분. 끝이에요. 사실상 끝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사람 태어나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무서운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뭐 초등학생이다, 중학생이다, 고등학생이다, 이 친구들이랑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거를 자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반대로 부모님, 예를 들어 좀 뭐랄까, 좀 더 뭐랄까 극적으로 상황을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서울 사시고 부모님은 어디 뭐 광양 좀 먼데 사신다고 할게요. 아니면 뭐 진해 이렇게 좀 먼데 사신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은 부모님 1년에 추석이랑 설 딱 2번 본다고 할게요. 뭐 그다음에 뭐 생일 때는 어쩔 때 뵐 때도 있지만 대부분 전화하고 선물 보내드리고. 근데 여러분이 제 또래다, 40대다. 그러면 부모님이 이제 70대 근처실 거거든요. 그 이제 대한민국 기대 수명이 80살이라고 하면은 뭐 82살 뭐 이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 부모님 볼 수 있는 시간은 24번 남은 거야. 24번. 24번.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진짜 이렇게 하나하나 지워갈 때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랑 만날 수 있는 그 숫자가 너무 잔인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뭐 예를 들어 75세시다. 근데 기대 수명이 80이다. 10번 만날 수 있는 거예요. 10번. 명절에만 보면 10번.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고, 뭔가 사실 끝을 모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들을 다 잊고 살거든요.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저는 챕터가 좀 유독 소중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처음 또는 마지막으로 보는 것처럼 보라. 예를 들면 저는 생각만 해도 눈물 나는데, 여러분 인생에서 소중한 사람 중에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딱 하루만 살아서 돌아올 수 있다면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딱 하루 보낼 수 있다면은 그때 여러분 스마트폰 보시겠습니까? 안 보겠죠. 마지막인 거 너무 안 해요. 하루만 온 건데요. 저 세상에서. 그 사람 눈 보고 손 잡고 있느라고 진짜 나는 그때 울지도 않을 거예요. 우는 거는 다시 헤어진 다음에 울어도 늦지 않아요. 악착같이 눈을 한 번도 안 뗄 거. 너무 명료하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자식과 부모님한테만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분들,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무료 행사, 커피하우스, 무슨 퓨캠 이런 걸 하려는 게 제가 여러분 다 만나면 좋겠지만 우리가 시공간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다 못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인연을 만들고 더 도와드리고 우리 직원들 다 우리 아들, 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저희랑 이제 나이가 뭐 10살 차이 나는 친구들도 많고 막 그런데 저는 동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우리 아들, 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자마자 오늘도 우리 PD님들 3명 있길래 결혼 언제 하냐부터 시작을 해갖고 남자친구랑 결혼 얘기했냐고 계속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저는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참 이 메시지가 강력한 것 같아요. 모든 거를 처음 보는 것처럼 그 다음에 마지막 저는 것처럼 보라. 그것 때문에 모든 게 극적으로 다 바뀔 수도 있습니다. 결국엔 관점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에는 여러분 특히 죽음 관련된 얘기도 굉장히 많고 관계 관련된 얘기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세요. 그냥 저희가 쇼츠에 올려드린 영상, 낭독해드린 영상 이런 거 보면 뭐 문장이 너무 좋네요. 좋죠. 직접 읽어보지 않으시면 소용없습니다. 꼭 다 직접 읽어보세요. 아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 필사 책도 제가 여러분 소개해드렸죠. 이 거인을 쓰다 1권 2권은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에 1번부터 100번, 101번부터 200번까지가 1권 2권으로 나온 건데 이게 여러분 굉장히 두꺼워요. 이렇게는 낼 수는 없고요. 이거는 너무 이게 펴지지도 않고 이렇게 낼 수는 없고 이게 필사 한 권으로 딱 1에서 100번까지가 적당하더라고요. 저희는 진짜 두꺼운 종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게 230쪽짜리 책인데도 300쪽짜리 책보다도 더 두꺼워요, 이게. 그래서 이게 여러분 필사하면은 특히 우리의 뇌가 요즘에 쇼츠나 이런 짧은 컨텐츠에 절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디톡스 하는데 저는 필사보다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건 이거 내 걸로 만들겠다. 이 스티븐 코비의 아이디어가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여기 뭐 우드로 윌슨의 아이디어가 아니면 뭐 정말 훌륭한 사람들 뭐 소포클레스의 아이디어가 여러분의 생각인 것 마냥 정말 체화될 수 있을 때까지 읽어보고 써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낭독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글이 문장이 굉장히 수려하기 때문에 낭독도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어휘가 되게 고급 어휘가 많아서 그래서 낭독도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또 열심히 준비해서 명강의 모험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